네, 이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리 대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매 낙찰 후 매도가 없었다면 부가세 신고 시 무실적 신고인가요? 일반 과세자신가 봐요. 네, 무실적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 면세 물건 거래했다면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용은 종소세 때 비용 처리되는지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부가세 있는 물건 거래 시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부가세가 붙어있는 물건 거래 시에는 다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원칙인데, 단 우리가 매매사업자 일반 과세자 중에서도 면세 품목만 다루시는 분들이 있고 부가세 품목을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면세 품목만 다뤘더라면 일반 과세자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걸 우리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하고요. 불공제된 금액은 모두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내가 부가세에 있는 품목을 다뤘어. 그러면은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아가지고 부가세를 해도 됩니다. 만약에 공제받는 금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겠다. 다음, 개인 사업 및 매매 사업 사업자가 두 개일 경우 종소세 신고 시 기본 공제되는 사항들이 각 사업자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요? 아니요, 하나만 적용. 종소세 신고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개인당으로 적용이 돼요. 모든 사업장을 다 합쳐가지고 적용이 됩니다. 대표님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인입니다. 이번 일반 매매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일반 과세자를 말씀하시는 건 면세가 아니라 4대 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글은 이중 부과가 된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4대 보험은 그대로 나가고 사업자 종합세득세만 따로 낸다는 말을 들어서 4대 보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4대 보험 중에서는 이제 건보료랑 국민연금을 아시면 되는데요. 건보료는 회사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그거 외에 종합소득 해당되는 여러 가지 뭐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런 것들 다 합쳐서 2천만 원 이상 연 나오면 연에 2천만 원 이상 근로소득을 제한 종합소득이 생기시면 그거에 대한 보수외 보험료가 산정이 돼요. 이건 회사로 통보가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중부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로 유지된 상태에서 보수외 보험료가 발생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내실 사업장이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매매 사업장은 직원이 없으실 거고 직원이 없는 걸로 가정을 하면 선생님께서 직원이 없는 사업장이 뭐 100개가 있어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이 됩니다. 아시겠죠? 대표님, 며칠 전 매매 사업자 등록 완료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업자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비용 처리 시 신용카드를 개인 사용과 섞이게 사용하는지 특별히 문제 없을까요?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고 비용 처리 담당 세무사 선생님께서 좀 귀찮아지시겠죠. 그다음 홈택스 카드 등록은 필수인지요? 필수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자 카드는 필수가 아니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유의한 장점이 딱 하나, 세무사 선생님께서 그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유롭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거는 비용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당근님께서 혹시나 세무조사를 받게 됐을 때 개인 카드로 계속 썼던 비용들 중에서 일부를 뭔가 비용 처리로 탈세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개인 카드를 섞이게 되면은 너 이거 집에서 쓴 거 아니야? 너 이거 집에서 쓰려고 한 거 아니야? 너 가정에서 쓰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딴지를 걸 수가 있어요. 근데 애초에 사업용 카드를 따로 쓰게 되면 나는 이 카드 쓴 거에 대해서는 사업용으로만 썼기 때문에 라는 걸 잘 증빙할 수가 있는 그런 방어 용도가 돼요. 오, 4분밖에 안 됐네요. 이어서 안녕하세요, 대표님. 혹시 유튜브도 하시나요? 네, 얼마 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구간이 올라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그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낮춰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엄청나게 상승이라는 게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데 사실 소득에 비례해가지고 상승하는 거거든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내는 거라서 얼마나 상승하는지에 따라서는 모두 받아들이는 바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정도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낮춰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소득, 그리고 때에 따라 자산 같은 걸 기준을 둬요. 구간마다. 그래서 몇 구간에 속한 사람은 얼마, 몇 구간 속한 사람은 얼마 이렇게 산정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신고가 된 이상 그걸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낮출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1번을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면 월급은 어느 정도로 받는다면 가성비 좋을까요? 이거 아주 정말 좀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국민연금이랑 건보료 모두 상한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이랑 월급을 1억 원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이랑 건보료를 다르게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특히 상한액이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전부 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높았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액이 훨씬 높아요. 억 단위로 알고 있는데 몇 억은 아니고 1억 땡땡 얼마. 그래서 1억 땡땡 얼마를 넘는 사람들은 건보료를 똑같이 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는 1억 이상 받으시면은 더 좋고, 그다음에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정도 받으시면 국민연금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월 상한액이 기준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니다.
한번 낙찰받고 비용 부분을 사업자로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잘하셨어요. 어쩌다 보니 2년 뒤 양도세로 매도하게 됐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종소세 비용 처리하려고 사업 준비를 다 한 셈인데 결과적으로 양도세 처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로 처리하면 건보료랑 국민연금이 안 올라갈까요? 일단 쉬운 질문부터. 양도세 기본세율로 처리하면 이 양도세를 낸다는 소리죠. 그러면 건보료랑 국민연금은 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사전 준비를 다 했는데 양도세 처리를 하면 얘들이 비용 처리를 못하지 않냐? 네, 맞습니다. 비용 처리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마다 연간 쓸 수 있는 비용 처리 한도액이 다 있기 때문에 약간 봐줄 수도 있지만 정석적으로 하려면은 당연히 다 정정하셔야 됩니다. 정정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비용 처리를 매매 사업자로 해가지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 뭐 인테리어나 아니면 뭐 다른 주유비, 뭐 부동산 부피 이런 것들을 다 사업자로 하려고 받아놨는데 양도세를 매도하게 되면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죠. 그런 것들은 비용 처리를 하셨다면 정정을 하셔야 돼요. 비용 처리하고 싶은 내역들은 세무사님한테 건별로 다 영수증 사진을 보내드려야 하나요?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권은 따로 보내드릴 필요가 없을까요? 세금 계산서는 자동이고요. 현금 영수증은 드려야 되고요. 신용카드는 사업용 카드 홈택스에 등록돼 있으면 세무사 선생님께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네, 아니면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거래를 다 똑같은 사업용 카드로 하면 좋겠지만 못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인카드 긁었던 내역을 보내드리면 세무사 반영해겠죠. 하나만 더 할까요? 매매사업자 대출이 신탁만 취급한다는 것 같아서요. 맞는지? 맞다면 사유가 궁금합니다. 사업자 대출이 신탁을 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우선 변제금을 자기들이 보존받지 못할까봐 그래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이 있는데 최우선 변제금이 앞에가 3천만 원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선순위로 대출을 해도 그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집에 대해서 8천원을 대출을 해줬는데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가 3천만 원을 먼저 받아가면 경매를 넘어갔을 때 8천만 원 중에 회사는 7천만 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을 꼭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자 대출은 신탁을 취급하는 경우가 맞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대출처를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